마음이 아프겠지만 이 상황을 직시해야 해. 아기 때문에 너가 죽을 수도 있어. 독일의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눈물로 딸을 설득하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은 독일에서 온 마티아스 씨가 보내온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출신의 마티아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던 저는 어린 시절부터 투석을 해왔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투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어서야 신장 투석 환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조심해야 하는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찬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투석 기계에 매달려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집을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갔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정말로 부모님을 많이 걱정시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석하는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코앞에 둔 시기, 저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바로 독일의 병원에서 만난 한 남자, 이름하여 루카스 때문이죠.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갑작스레 나타난 그는 임상연구원이었어요. 대학과 연계하여 저희 병원 의료진과 함께 청소년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죠. 당시 저는 한국 드라마에 흠뻑 빠져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온 루카스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이 느껴졌답니다.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그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는 과감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역시 제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죠.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날 루카스가 제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그 데이트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해보는 데이트였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제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사실 루카스와 저는 10살 차이가 나죠. 그렇게 루카스는 제게 오빠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따르면 커플 사이에 나이 차가 있을 경우 오빠라고 부르는 거라더라군요. 그는 저에게 첫사랑이었고 그 첫사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몸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저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신부전 환자가 임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루카스와 부모님께 알리고 아기를 낳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항상 평범한 여성들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은 저에게 평범한 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다행히 루카스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건강을 우려하셨을 때 루카스는 자신 있게 말했죠. 저는 마티아스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카스가 프로포즈를 제게 직접 하지 않고 부모님께 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20살에 루카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투석 환자로서 임신한 저는 아기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투석 비용에 임신 관련 검사 비용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부담이 커졌죠. 기본 검사비에 특수 초음파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검사 비용까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마다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검사를 권하는 바람에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중에서도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투석 환자인 저는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로 출산해야 했는데 수술 비용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런 상황에 루카스도 저도 크게 당황했죠. 루카스가 제안을 했어요. 한국으로 가보자고. 독일에서의 의료 비용이 부담되자 루카스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보험을 통한 지원만으로는 투석 비용과 임신 및 출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는 많이 미안해했죠.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런 사과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이 제 꿈이었으니까요. 제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자 루카스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너 정말 예측 불가능한 통통볼 같아 라며 제보를 꼬집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자 오히려 안심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고 의료보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독일에서의 생활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마음 편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루카스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저는 루카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항공사를 통해 예약해달라는 것이었죠. 사실 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저의 로망 중 하나는 아름다운 한국의 승무원들을 만나보는 것과 맛있는 한국 음식을 비행기 안에서 맛보는 것이었거든요. 루카스는 이번에도 제 철없는 부탁을 활짝 웃으며 받아줬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부모님과 이별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것처럼 마음이 들뜨기도 했죠. 사실 투석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항공사로부터 받은 예기치 못한 선물이 저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아기를 낳으러 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더니 믿을 수 없게도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제 인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라니 그것도 한국 비행기에서 말이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비행기에서 만난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깨끗한 피부에 세련된 화장, 마치 TV에서 보는 연예인들 같았죠.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비즈니스 클래스라 그런지 기내식도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한국식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또 다른 로망을 이루고 있었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정말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비행이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건 한국 항공사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도착해서 우리는 루카스가 연구원으로 있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족용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요. 임산부인 저를 우선순위로 배정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공주님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대중교통에 마련된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나 여성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 등 정말 놀랐죠. 한 번은 과일 가게에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제 배를 보시더니 이쁜 아기를 낳으려면 예쁜 과일만 먹어야 한다며 정말 좋은 과일만 골라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임산부인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대우를 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감동받은 건 바로 투석센터였어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이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니 독일에서의 생활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곳에서의 친절과 전문성은 정말 저를 안심시켰죠.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바로 병원이었어요. 긴 비행 후에 투석이 시급했거든요. 한국에는 특별하게 투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병원 규모가 크지 않아 동선이 짧아서 이동하기도 편했어요. 더욱이 제가 독일에서 다녔던 큰 병원보다 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외국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언어 문제잖아요. 저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번역기 앱을 쓸 준비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의료진 모두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투석실 안내부터 진료 과정, 예약 방법까지 설명해 주실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투석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투석이 끝나고 비용을 지불하려 할 때 정말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투석 비용이 단돈 15,000원, 즉 약 12달러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가능한 거지?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공공의료보험을 통해 투석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 직접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투석 비용은 예상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여러 번 필요한 투석 치료에 대한 비용이 대단히 저렴하다는 점에서 큰 안도를 느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받아야 했던 자주 이루어지는 검사와 특수검사의 경우 비용이 높아도 5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바, 제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환자가 받아야 할 치료 결정 과정이 의료진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의 첫 투석 경험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투석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모든 이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감동받았죠. 이는 독일에서도 비교적 잘 조직된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한 검사와 특수 검사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공단이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죠. 독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 배려와 지원 시스템을 비교해보며 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여준 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감소는 모든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저는 국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국민이 아플 때 돈이 있어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배려와 의료 시스템 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하늘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저는 한국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카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죠. 한국의 의료진은 제 투석 환자로서의 출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투석 환자의 아기가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높은 수준과 의료진의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효율적인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출산 후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출산 후에도 다양한 옵션이 있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 출산 후 시원한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크게 제한이 없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출산 직후 따뜻한 물을 마시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처음엔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기대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산모는 차가운 것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미역국을 처음 맛본 경험도 인상적이었어요. 오빠와 의료진 모두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권했고 이는 한국 전통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제 상황에서는 신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했지만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는 출산 후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산후풍 같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독일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산모의 건강도 중요시하지만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또 다른 차원이었죠.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산모와 아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후에도 산모가 5일간 병원에 입원하며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머물며 산모의 몸을 회복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산후조리원은 산모에게는 정말 다정한 공간이죠. 산후조리원에서의 경험은 제게 신세계였어요. 모든 것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산모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로지 회복과 아기와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까지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부터 몸조리, 심지어 엄마가 되는 법까지 교육받으며 저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관리 덕분에 투석과 같은 제 건강 상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죠. 아기를 품에 안고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느꼈어요. 아마도 저처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셨을 거예요. 독일에서 만약 미국인 파트너를 만났다면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뜻밖에도 우리는 아직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대부분 출산 전에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부모님이 잠시 저희 집에 머물며 아기와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 덕분에 저는 아기 걱정 없이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일찍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기 출생 신고를 위해 이제 이름을 정해야 한다며 한국식 이름이냐, 독일식 이름이냐를 결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죠. 저와 부모님에게 어떤 이름을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아기에게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미래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한국식 이름을 선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기가 앞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유진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름은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독일과 다른 국가에서도 잘 어울리는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기의 이름은 김유진으로 결정되었고 오빠는 이름이 정해지자마자 유진의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원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 복잡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깊은 나라였습니다. 오빠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정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정말 놀랐습니다. 유진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크게 감탄했어요. 오빠가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번 클릭만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독일에서도 많은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서류 작업을 가정에서 그것도 아빠가 직접 처리한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서류 작업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아빠가 놀라워하며 물었죠. 오빠는 한국에서의 온라인 출생신고가 특별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그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경험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또 다른 수준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출생신고가 주로 수기로 이루어지고 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입니다. 유진이 태어난 후 오빠가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오빠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유진이를 낳고 나서 제가 받게 된 혜택은 상당했습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부모가 된 것을 축하하는 추가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위한 분유나 간식을 사주기 위한 아동수당도 매달 지급되는데 이는 유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장기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아기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기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유진이를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듣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금액의 크기도 놀랍지만 정부가 출산한 가정을 이토록 세심하게 돌본다는 사실에 더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석유로 부유한 나라도 아닌데 이런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부모님도 저만큼 놀라우셨어요. 평생을 독일에서 최고의 복지 국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한국의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료보험 제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 출산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까지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때 오빠가 덧붙였죠. 아버님, 어머님, 한국에서는 아이에 대한 지원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진이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 급식도 무료입니다. 또한 엄마가 독일인이라는 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다면 한국처럼 따뜻하고 지원이 풍부한 곳에서 낳아야 한다고 전 세계 모든 예비 엄마들에게 소리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 부부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정도의 지원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아기를 망설이시나요? 한국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덕분에 저는 병원비 걱정 없이 유진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유진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독일에서 시작한 제 인생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것은 제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마음에 들었다면 이 사연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